아,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9월 첫째 날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23분이네요. 장이 끝나고 시간 외에 거래를 하고 있을 텐데요. 어제는 제가 상지 카일룸에 대해서 어, 일부 좀 제가 뉴스에 대한 오인이 있어가지고 음, 실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지 카일룸에 대한 어, 2편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음, 아무래도 그 주주님들한테는 좀 불편한 사항들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방송할 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영상을 올리는 거는요. 김대삼이라는 구독자님께서 이수 앱지스라고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달라고 하셔서 음, 제가 잠깐 영상을 켰습니다. 자, 이게 이수 앱지스 일봉 차트인데요. 여기 보니까 8월 28일 날 금요일이었죠. 전번주 금요일 날 이 대량으로 거래가 되면서 어, 많이 올랐네요. 한 15% 올랐는데 실제로는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떨어진 것 같은데요. 11,400원까지 갔었네요. 요 부분입니다. 아마 김대삼 구독자님께서 음, 이때 들어가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혹시 이제 이것하고 관련해서 잠깐 공시를 보겠습니다. 여기 공시 보이시죠? 전환권 행사 제6회차 시비거든요. 이게 총 금액이 한 40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아마 그게 오늘 추가 상장이 됐습니다. 이제 이걸 전환해 가지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삼 회원님은 그런 부분이 걱정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저 전환 사채가 상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주식의 유통량이 늘어나게 되면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분석을 해달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뭐 회사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조금 찾아보시면 다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아마 이것 때문에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번에 전환 청구된 그 시비를 내용을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6회차 10이고요. 운영 자금으로 400억을 조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좀 특이하네요. 쿠폰 이자도 없고 만기 이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없는 거예요. 무이자입니다. 좀 특이하죠? 아래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환가액은 8,130원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납입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수 인터베스트 신기술 조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PF예요. 브라인드이기 때문에 이런 그 브라인드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이 안에 GP와 LP가 누군지 좀 알기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이수 인터베스트 이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수와 관련된 어떤 사람인가라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이 이름 때문에 이걸 이수에서 집어넣었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요 위의 내용들 중에서 이게 그 정황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도 제가 실수하는 부분이 없나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납입자가 이것만 가지고 반드시 이수에서 이거를 400억을 납입을 한 당사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이 공시 내용을 가지고 추정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주식 총수 대비해서 이 400억 납입하게 되면은 한 20% 정도의 지분이 생깁니다. 18.48%고요. 지분율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가 없어요. 일단 이자가 없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한번 정정을 하거든요. 여기 정정 신고 있죠. 처음에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바로 정정을 합니다. 정정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정정 전의 사항입니다. 여기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있죠. 자, 그러면 풋 옵션은 그 납입자가 빨리 내 돈을 갚아라 하는 권리고요. 중요한 건 여기 콜 옵션입니다. 콜 옵션은 보통 발행 회사가 가지는 권리거든요. 보통 이거를 다 저기 옵션에 넣어 놓습니다. 근데 좀 특이하네요. 400억 중에서 20%, 100분의 20이니까 20%죠. 내에서 이 콜 옵션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요, 이 콜 옵션 부분이 정정 이후에 없어져요. 보시면 바로 요 정정 후거든요. 방금 전에 거. 풋 옵션에 관한 것은 그대로 지금 있거든요. 내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근데 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풋 옵션 나오고 바로 콜 옵션이 나와야 되는데 콜 옵션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없어진 거예요. 콜 옵션이. 그러니까 이거를 추정을 해보면 콜 옵션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추정이 가능해요. 처음에 400억을 회사가 이수 앱지스가 이제 납입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 회사한테 유리한 조항이잖아요. 콜옵션은 발행 회사한테 유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보통 30% 정도를 콜옵션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없어진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시를 들어가서 보시면 쭉 찾아봐도 콜옵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추정은 그래요. 첫 번째, 상호 납입자의 이름이 이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수 그룹 쪽에서 납입을 한 거라는 추정이 드는 이유가, 일단 이자가 없어요. 여기 동그라미 안에 보이시죠? 쿠폰 이자도 없고 만기 이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자가 그냥 준 거예요. 400억을요 그냥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환 정정을 할 때 이 내용이 굉장히 저는 심증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또 트집이 잡으실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제 추정이에요. 추정. 이건 트집 잡을 대목이 아니고요. 이거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압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정정하기 전과 정정한 후가 나오거든요.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20% 콜옵션이 있었는데, 회사에 유리한, 이수 앱지스 회사에 유리한 콜옵션이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져요. 그 이유를 저는 음, 돈을 넣는 쪽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수 앱지스 그룹 쪽에서 누군가 브라인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납입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여기 6회차 12가 그 내용이거든요. 방금 전에 본 내용인데, 이게 지금 9월 1일 날 추가 상장이 됐어요. 오늘 추가 상장이 된 거예요. 오늘 추가 상장이 됐는데, 이게 과연 주식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실제로 유통이 될까 안 될까가 굉장히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수 앱지스 이수 그룹 쪽에서 이수화학이나 이수 그룹 쪽, 또는 그 김상범 회장, 실제 소유주죠. 이수 그룹에. 그리고 이분이 이수 앱지스도 애착을 가지고 직접 관리하십니다. 그건 자료를 조금만 찾아보시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물량은 시중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제 추정이에요. 제가 하는 말에 트집을 잡으시려고 하기보다는 직접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제 아까 말씀드린 이자가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콜 옵션을 넣었다가 빼버렸다는 거, 그리고 그 브라인드 펀드의 납입자 이름이 이수, 뭐 이렇게 이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저는 이 전환권 행사하는 쪽이 이수 그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수 그룹이라고 그러면은요, 지금 여기 한 20%의 지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40%의 지분을 그 김상범 회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괜히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면서까지 유통시킬 이유가 100% 없는 거예요. 제가 김상범 회장 정도 되잖아요. 이수그룹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그룹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현금 능력을 가지고 있는 큰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유통될 일은 없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회사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간과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자 회사예요. 어, 매 해마다 이렇게 바이오 회사들이 항상 뭐 그렇지만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요,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몇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나는 회사예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따라와 가지고 어떻게 그 매출을 찾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금감원 공시 들어가시고요. 최근에 거 반기 보고서 들어가시고요. 이 반기 보고서 보면은요. 뭐 여기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이 회사는요. 자본금 변동사항이라든가 뭐 주주와 관련된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저기 이수그룹 큰 회장 김상범 회장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회사입니다. 61년생이시고요. 굉장히 품위 있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중에서 다른 거 볼 거 없고 사업의 내용 보이시죠? 사업의 내용. 요 사업의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회사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나오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렇게 적자 회사인데 회사가 어떻게 버틸까 궁금해서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 회사의 어떤 신약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찌됐건 회사가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적자를 보고 있더라도 돈을 벌고 있나 이걸 한번 보고 싶어서 들어가 봤거든요. 음, 여기 매출 실적 나오죠. 그러고 보면 거기 들어가서 보면 제약 사업 분야에 크로티닛, 크로티넷, 에브서틴, 파바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자, 단위는 100만 원 단위고요. 19억 8,700, 37억 9,300, 35억 1,400. 어찌 됐건 간에 뭐 35억, 37억, 19억 그러니까 별것은 아니에요. 별것은 아닌데 이렇게 돈이 되는 파이프라인이 있다. 현금 캐시가 어찌됐건 있다는 부분요. 이 바이오 회사에서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크는 거거든요. 나중에 사실 임상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은 당장 돈이 되진 않아요. 이렇게 매출이 나고 있는 어떤 상품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다른 거 하나만 잠깐만 볼게요. 그럼 저런 것들이 언제부터 상품 허가가 나가지고 저게 지금 임상 중인데 어떻게 저게 돈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보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연구 개발 연구 개발 완료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클로티넷 이것은 국내 판매 허가일이 2006년도예요.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에브서틴 2012년도, 파바갈 2014년도부터 이게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어찌됐건 영상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요. 이렇게 어, 여러 나라에서 임상 진행 중이고
이렇게 지금 상품으로서 판매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예 그냥 그 실체가 없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SK 뭐 그 누구죠? 김태원 회장님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제가 이름이 정확히 안 나오네요. 방송이라 또 이름 가지고 트집 잡힐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무슨 그 하여튼간 어, 이 이수화학은 케미칼 쪽이거든요. 굉장히 현금 능력이 뛰어난 저기 그룹입니다. 사실상은 재계 매입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바이오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리고 지금 이 기본적인 실적이 어찌됐건 나고 있다는 거는 회사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현금 캐시도 한 100만 원 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재무제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사업의 내용 들어가 보면 앞으로 연구 중에 있는 거, 그 임상은 솔직히 언제 끝난다고 말을 못해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파이프라인은 매 해마다 돈이 어찌됐건 나오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물론 적자는 보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김대삼 회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전환 사채가 지금 전환이 됐는데 그것이 유통 물량으로 나오면 주가에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400억인데요. 근데 제가 봐서는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제 추정입니다. 제가 안 나오게 하진 않아요. 제 추정이에요. 제 추정. 그러니까 유통이 안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수 앱지스라는 회사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김상범 회장님 거예요. 그 현금 능력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오늘 이수 앱지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김대삼 회원님한테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